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파생 상품에서 이제 선도와 선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옵션에 대한 개념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옵션에서 그 이어지는 어려운 내용은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류에 익숙해지셔야 되니까요. 그 옵션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너구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옵션을 공부할 때 혼자 글을 보고 이해하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거래 상대방이 있으면 조금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구리를 데리고 왔고요. 이 너구리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너구리가 일을 할 부분은 딱 첫 페이지만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콜옵션하고 풋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의 정의는 매수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 시 이익이 발생하는 거.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은 매수할 권리라는 거. 저는 권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매수한다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풋옵션은 매도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알겠는데 팔 권리도 있나? 약간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이 발생한다는데 왜 발생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가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습니다. 옵션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어서 붙이면 약간 좀 헷갈린다. 그러면 콜옵션의 매수자는 매수할 권리를 매수한 사람이고 풋옵션의 매수자는 매도할 권리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매도한다며 또 매수를 해? 약간 이 부분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너구리와 함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 삼성전자의 예를 드리는데요. 삼성전자 콜옵션이다. 만약에 삼성전자 콜옵션 그리고 뭐 뒤에 말씀드린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가격에 삼성전자 콜옵션을 8만 원에 매수할 권리가 콜옵션입니다.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너구리와 거래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자고 너구리가 이제 매도자가 되는 거죠. 너구리가 저한테 콜옵션을 매도한 거예요. 저는 매수자가 되고. 그러면 만기가 돼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제가 너구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이지만 나는 너한테 8만 원에 사기로 했잖아. 그러면 너구리는 그렇지. 내가 너한테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줄게. 그러면 삼성전자를 너구리한테 8만 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10만 원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는 2만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8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구리를 다시 찾아가죠. 얘기를 해봅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너한테 8만 원에 사기로 했었잖아. 8만 원에 살 권리를 너한테 내가 샀었잖아.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6만 원이야. 그러면 미안하지만 안 살게 하고 안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리를 샀기 때문에 권리가 저한테 있습니다. 사든 안 사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매수자니까. 그러면 너구리는 뭐 그러든가 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뭔가 제가 너구리한테 샀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돈을 주고 삽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 때문에 너구리는 괜찮아, 난 프리미엄 먹고 끝. 너구리는 프리미엄을 벌었고 저는 너구리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나서 봤더니만 오히려 6만 원에 삼성전자를 시장에 가서 사면 되는데 너구리한테 8만 원에 살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 시에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풋옵션은 반대입니다. 매도할 권리잖아요. 삼성전자를 8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너구리한테 제가 산 겁니다. 또 돈을 주고 샀어요. 너구리한테 뭐 프리미엄 이거 받고 나한테 권리를 팔아. 그럼 내가 권리를 샀고 이 친구는 권리를 팔았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빠졌을 때 갑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되면 제가 너구리를 찾아갑니다. 너구라, 내가 너한테 8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었잖아. 그럼 너구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이 지금 6만 원이지만 내가 너한테 계약을 했으니까 나한테 8만 원에 팔도록 해. 그럼 저희 이득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6만 원에 거래되는 거를 8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었기 때문에.
반대로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올랐다. 그럼 또 너구리를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가격이 올랐을 때는 제가 굳이 너구리한테 가서 8만 원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10만 원에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찾아가지도 않고 원래는 그냥 맨 처음에 애초에 계약할 때 샀던 프리미엄만 전 날리고 너구리는 최초에 받았던 프리미엄만 받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때 저는 풋옵션 매수자가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계를 조금 이해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너구리는 할 일이 다 했으니까 내려놓고요. 콜옵션은 매수할 권리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때 좋고 매도자는 아까 너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콜옵션을 매수할 수가 있는 거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도할 권리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자한테는 좋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아까 너구리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을 해요. 활용할 때는 삼성전자 가격이 하락할 때 풋옵션이나 사볼까? 약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페어풀을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을 매수한 겁니다. 보통 그 옵션을 얘기할 때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파인 상품을 얘기할 때 롱은 사는 거고요. 숏은 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을 롱했다는 얘기는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얘기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수익이 막 바바박 납니다. 그리고 손실은 프리미엄 제가 너구리한테 지급했던 프리미엄만큼으로 손실이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손실 그리고 이론상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면 무한대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 콜옵션을 매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수익은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산이 무한대로 올라가게 되면 무한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은 프리미엄이고요. 손익분기점은 이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행사가격을 프리미엄만큼 넘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손익분기점 이익이 나는 구간이 되겠죠. 어떻게 사용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산 시장이 강세거나 반면에 시간 가치는 하락합니다. 시간 가치라는 거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프리미엄을 할부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리미엄을 한 방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뭐 프리미엄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만기까지 뭐 10만 원씩 열흘 남았으면 나눠낸다고 하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프리미엄을 할부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시간 가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위험 관리는 최대 위험은 이만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험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콜옵션을 매도한 경우에 이제 그래프만 보셔도 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수익은 프리미엄, 최대 수익은 프리미엄만큼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너구리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상승을 하게 되면 이론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옵션을 매도해서 이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전략입니다. 단지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을 한 경우에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어느 정도 하락하거나 아니면 요 근방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을 때 쓰는 전략이고요. 최대 수익은 프리미엄 그리고 이론상 뭐 손실은 무제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손익분기점은 프리미엄만큼 행사가 주가가 더 넘어서게 되면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 시장이 조용하거나 약간 빠질 것 같을 때 그리고 시간 가치는 할부로 제가 받는 거기 때문에 시간 가치 쪽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하루만 지나라 이러면 콜옵션 매도자 수익이 쌓이는 느낌이에요. 위험 관리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장이 빡 오르면 손실이 빡 커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풋옵션 이제 그림만 보셔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한된 프리미엄을 내고 하락 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수가 기초자산이 하락을 할 때 큰 수익이 날 걸 예상하고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리고 내가 손실할 수 있는 최대는 이만큼 프리미엄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손실 많은 수익입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콜옵션보다는 풋옵션 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한된 프리미엄을 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때 크게 손실이 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시장이 제발 아무 일 없이 조금씩만 상승을 해줘, 이런 경우에 풋옵션 매도 전략을 쓰지만 예상치 못한 하락이 났을 때 크게 손실 발생합니다. 제가 왜 콜옵션 매도보다 풋옵션 매도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주식시장은 오를 때 상승폭보다 빠질 때 하락폭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는 거는 보통 시장이 10% 빠져서 대형 사고가 났다라고 하지, 시장이 막 10%씩 오르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있으면 좋겠지만 10% 빠지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 더 큰 폭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이 콜옵션 매도에서 발생했을 때 손실보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매도를 저는 조금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수익이고 무제한의 위험입니다. 여기서 고려를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야, 프리미엄 뭐 이 정도만 손실 나고 이렇게 수익이 좋은 거라면 옵션을 매수하는 게 맞지 않아? 또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를 약간 그 카지노에 비유를 하긴 하는데요. 카지노 하면 슬롯머신을 이렇게 동전을 넣고 하잖아요. 보시면 동전을 뭐 1,000원을 넣고 한번 당깁니다. 1,000원을 프리미엄으로 냈고 한번 당겼어요. 꽝이 났네. 그리고 또 1,000원을 넣습니다. 또 당겼어요. 또 꽝이 납니다. 그리고 막 하다가 딱 넣는데, 빵 눌렀는데 한번 대박이 터졌어요. 약간 이렇게 대박이 난 케이스죠. 여기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카지노에 가는 사람과 카지노의 주인과 돈은 누가 벌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카지노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죠.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결코, 여기서는 제가 그림으로 보니까 이만큼하고 이 수익이 차이가 나 보이는데, 프리미엄이 쌓이면 이것도 수익이 날 수 있다. 반대로 뭐 제한된 손실이라고 하고 많은 수익이라고 하니까 계속 제한된 손실을 계속 누적하는 거예요.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을 매주 이렇게 사는데 당첨이 어쩌다 뭐 요만큼 뭐 한 5만 원 당첨됐다가 또 10번 샀는데 다 꽝 나고 또 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결국에 1등 한번 못 얻어보고 복권을 사면 결국엔 비용이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프리미엄을 날릴 수도 있고, 그쵸?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시장이 어떨 때는 무슨 위험이 있고 시장이 어쩔 때는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러면 나는 카지노 주인이 돼보겠어, 아니면 복권 그 회사가 돼보겠어, 이런 것들을 프리미엄을 매일 조금씩 받아 먹어야지, 그래서 큰 부자가 될 생각을 했다가 한 번으로 콱 망하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포지션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옵션들을 결합을 하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단순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콜 스프레드라고는 해놨지만, 그림을 보시면 콜을 하나 사고 위에 있는 콜을 팔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거는 보통 스트레들이라고 하는 거, 옵션을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하나씩 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 행사가를 사게 되면 이런 페이오프가 나옵니다. 스트랭글, 행사가가 다른 콜옵션과 풋옵션을 사는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그냥 옵션의 결합으로 다양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수익 구조.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올라갈 때, 빠질 때는 이 정도 손실만 났으면 좋겠고 올라갈 때는 큰 욕심 없어, 대신에 이 정도 수익은 났으면 좋겠어,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옵션을 활용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 안 돼서 큰 폭풍이 다가올 것이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크게 움직일 것이다. 최소한 10% 이상은 오르거나 10% 이상 빠지거나, 여기서 계속 보합을 유지할 수는 없어. 뭔가 대형 이벤트가 있다. 그럴 때는 이 구간에선 프리미엄을 날리더라도 크게 움직였을 때 큰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조금 넓죠. 이건 조금 더 큰 변동을 기대하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큰 수익이 날 때 크게 먹어야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걸 사례로 든 거는 일반적으로 옵션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뭐 콜옵션하고 풋옵션이 익숙해진다고 하면 아 이거를 얼마를 사고 이걸 얼마를 사면 내가 원하는 수익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옵션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이 옵션을 얼마에 거래를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잖아요. 근데 보통 블랙시홀즈라는 사람들이 1980년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저희 어릴 때 하는 뭐 근해 공식이나 이런 것처럼 근해 공식을 만들었어요. 뭐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또 약간 수학적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가의 변동, D가 붙으면 보통 차입니다. 디퍼런스. 주가의 변동은 현재 주가의 시간 변동만큼 약간 이자율이 붙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약간 랜덤한 분포. 이걸 보시면 수학이네? 이게 아니고 주가의 변동은 일단 이자율만큼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만큼 조금 올라야 되고 뒤에는 모르겠다. 변동이 있을 거야. 확률 분포로 움직일 거야. 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이걸 그냥 읽으실 줄만 알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 학문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주가 변동은 이자율만큼 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선상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전개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만들어낸 게 이 블랙시홀즈 편미분 방정식이죠. 이것도 잘 살펴보시면 시간에 대해서 뭐 변동을 계산하고 주가에 대해서 뭐 변동을 계산하고 이건 주가의 뭐 두 번 미분이 2차 미분이니까 생각하고 또 주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이자율 변동을 합하면 뭔가 0이 되는구나. 뭐 일단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었다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랙시홀즈가 이걸 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죠. 콜 가격은 그냥 제가 읽기만 해드리겠습니다. S0 ND1 K2의 RT ND2 그냥 문자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블랙시홀즈가 증명을 해놨고 구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또 구현을 사람들이 많이 해놨죠. 그러니까 보통 콜옵션 공식이나 풋옵션 공식을 해서 이론가를 산출해줘 그러면 엑셀이나 이런 걸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요즘은 코딩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옵션도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거는 그냥 뭐 이렇다더라. 블랙시홀즈가 만들었겠거지. 뭐 옛날에 뭐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옵션에 서두에 말씀드린 구조,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에서 수익이 나는지, 난 좋은 건 뭐고 나쁜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공식은 모르더라도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옵션 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한 변수들은 당연히 파생 상품이니까 현물 가격이 필요하겠죠. 기초자산의 가격입니다. 두 번째, 아까 너구리랑 얘기할 때 8만 원에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산을 평가할 때 이자율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옵션의 특성상, 그리고 파생 상품의 특성상 만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한 날짜에 거래를 하기로 한 거죠. 만기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변동성입니다.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옵션에 대해서 가격을 계산할 거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현재 가격은 얼마야? 그럼 모두가 얘기하죠. 7만 원이야? 오늘 찾아보니까 7만 원이네. 행사 가격은 얼마야? 야, 이 옵션은 8만 원에 거래를 하기로 했어. 행사 가격은 8만 원이야. 일치하죠. 이자율은 얼마냐? 그러면 보통 한 2.5% 정도? 또는 은행 금리를 생각한다면 한 3% 정도? 이 정도로 일치합니다. 대충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만기는 언제냐? 당연히 옵션이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겠죠. 만기는 매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야. 자, 마지막입니다. 야, 그 삼성전자 변동성은 얼마인데? 여기서 답을 잘 못해요. 변동성 얼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고 거래상대도 모르고 나는 한 20%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난 30%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넣어서 나온 가격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일치하는데 얘가 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옵션을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나는 게 시장 가격이고요.
시장 가격에 산출된 거를 다시 역산하면 또 새로운 시장 가격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옵션을 계산할 때 최소한 이 정도 변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동성은 옵션을 거래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